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입지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년도 채 안 돼서 폐점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공실이 된 그 현장을 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폐점을 하게 되는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자리만 좋고 권리만 없으면 다 좋은 것인지, 이런 해당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잘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무작정 본사에다가 유명한 브랜드라고 상담을 받고서는 본사의 관계자의 말에 100% 200% 신뢰를 해서 무조건 창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창업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나다니면서 그 상권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자리가 뭐가 있었는지, 왜 폐업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상권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손익을 한번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어떠한 상권에서 어떠한 아이템들이 어울리는지, 궁합이 맞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유추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봤던 자리는 어디냐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버거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 버거 브랜드가 어떠한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할 때 정보 공개서라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서를 미리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람 검색을 해가지고요, 정보 공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검색을 해서 안 나오는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대표자 이름과 법인명을 검색을 해서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 조건을 설정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거 브랜드, 과연 어떤 브랜드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회사에 22년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단기 순위,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임원은 1명이고 직원이 103명, 100명이 넘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브랜드 수가요, 무려 12개예요. 여기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브랜드 수가 많으면요, 찍어내는 본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라는 거, 쓸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한 곳에 잘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다가 또 안 되는 사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되는 쪽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 되는 브랜드들은 계속 안 되면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수 한두 개 가지고서는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안 되면 또 만들고 안 되면 또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러다가 잘 되는 거에 그냥 한쪽에 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가맹점 수가 22년도 기준으로 461개인데요 아마 23년도 데이터가 정보공개서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봐서는 500개가 그냥 훌쩍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맹점 변동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신규 점이 20년도에 32개, 21년도에 160개, 22년도에 286개입니다. 23년도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았을까. 유명한 연예인 배우를 썼기 때문에. 계약 종료. 계약 종료는 여기 보시면은 계약은 최초 2년 계약에 1년 연장입니다. 편의점은 5년 계약에 5년 연장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계약 기간이 짧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보통 1년 아니면 2년 계약에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말 그대로 2년 계약 후에 연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22년도 계약이 끝나고 대부분 연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계약 종료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약 종료보다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2년간 딱 하고 별로야, 내가 여기서 돈이 안 돼, 그러면은 계약 연장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계약 종료인데, 대부분 계약 종료를 하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의 변경을 통해서 양도양수를 합니다. 내 가게를, 내 버거집을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양도양수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양도양수 또한, 이 명의 변경 또한 들어오는 다른 예비 점주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수익,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매출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오면 누가 이거를 양도양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의 변경은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야말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종료가 일어나지 않고 수익이 되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통해서 명의 변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요,
계약 해지는 정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20년도에 2개, 21년도에 5개, 22년도에 14개입니다. 아마 23년도 자료에는 또 계약 해지가 한 곳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시그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와 같은 브랜드, 이와 다른 브랜드들 여기에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자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요, 이렇게 정보공개서 상의 무언가 원인과 그걸 분석하면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 이 계약 해지된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본부도요, 계약 해지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 해지는요, 해지된 이유가 당연히 2년 계약해놓고 중간에 1년도 안 돼서 내지는 1년 조금 넘어서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돼서요. 돈이 안 된다는 건 매출이 안 나와서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는 상권, 그와 같은 상권은 경쟁이 치열했는지, 아니면 골목 상권이었는지, 아니면은 메인 상권이어서 임대료가 비쌌는지 다양한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소도시인지 아니면 수도권 중심 도시인지 이와 같은 공통된 내용들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점주가 아파서, 뭐 점주가 교통사고 나서 계약 해지가 됐다, 뭐 이런 핑계를 대는 본사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가맹사업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예비 창업자, 우리의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만큼 본부 또한 노력을 해서 더 똑똑해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히 안내해 주시고, 예비 창업자분들은 본사를 100% 신뢰하기보다 내가 꼼꼼히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죠. 비단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또한 이와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22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한 걸로 보이고 23년 7월, 24년 7월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나간 곳입니다. 이거는 내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주변의 상권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버거집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이거든요. 치킨, 버거, 피자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목적을 가진 기호식품입니다. 나는 치킨 먹으면 어디 브랜드 먹을 거야, 피자는 어떤 브랜드 먹을 거야. 버거도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버거의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만 봐도 조금만 내려가면요, 이렇게 맘스터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마주보고 버거킹도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렇게 서베이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가장 목 좋은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KFC가 있습니다. 동네에 버거집이 워낙 많아요. 위치는 좋은데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버거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했다는 거는 거의 뭐 배달 위주로 또 많이 하지 않았을까, 홀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평균 매장 매출이 전국 평균 4억 3천, 그리고 서울 평균 5억 1천입니다. 자, 서울 평균 매출이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방은요,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이 4,300만 원, 지방은 3,600만 원 정도의 평균 매출을 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서 예상 매출을 여러분들이 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정 임대료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보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공실이니까, 무조건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와 같은 영상을 보고서는 고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자리고요. 지금은 아마 500개가 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한번 언제 오픈했는지 볼까요? 2023년 10월인데 지금은 촬영 날짜는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지금은 공실인 상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에 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언제 오픈했는지 22년 10월에도 있었고요. 22년 7월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7월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좀 넘는 기간 운영을 하고 폐업을 했다. 자, 그래서 이곳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요즘엔 부동산 가지 않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1층 자리였고요. 아마도 이거 같아요. 평수가 1층, 2층 두 개 층 해가지고의 평수 같거든요. 보면은, 자, 여기 똑같죠. 똑같은 브랜드고 29.99, 약 30평, 1층이 15평, 2층이 15평, 약간 이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각각 다른 부동산이 같은 매물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세가 다릅니다. 여기는 500이고요, 450이고요.
다릅니다. 이게 심지어는 당산역 연층은 2개 층을 얘기하는 건데 1층 2층 합쳐서 약 21평. 뭐 정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같은 매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건 또 5천에 470이에요. 누구는 450, 누구는 470, 누구는 500? 왜 임대료가 다 다르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권리금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권리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가장 부담 안 되는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요, 보면은 권리금, 무권리, 당연히 공실인데 무권리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조건으로 조율해 드립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건물주가 운영했던 건물일수록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공실을 철거해 놓고서는 이제 뭐 에어컨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권리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 대한 바닥 권리 자체를 그렇게 부동산과 짜웅해 가지고 암암리에 요구해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초보 창업자들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훌라당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권리금을 나중에 이런 경우 이체를 통해서 꼭 주장을 하실 수 있도록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에게 들어간 돈이라는 걸 확실하게 내용을 남기셔야지, 이 권리금은 지금 공실인 상태에서 권리금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 조건이 450, 470, 500 3개가 상이한데, 이 중간값 470 정도로 한번 예상 손익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수익 분석표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에 서울 기준으로 4,300만 원 정도 평균 매장 매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1매출이 4,300이면 평균 매장 매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만 원 하루에, 그리고 14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 매장 매출이 4,300 정도 되기 때문에 1매출 140만 원이 평균 매출이고요. 이거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상 매출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버거집, 특히 프랜차이즈 버거집은 기본 4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많으면 많지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또한 25% 정도 기본 인건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450, 470, 500인데 470만 원 중간값 임대료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장사를 했을 때 130을 팔면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되고요. 140은 580, 150은 650 정도의 이익이 되는데요.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배달 위주로 버거가 많이 판매가 되고 홀 위주의 버거가 판매가 되지 않았다면 재료비는 포장비 포함해서 45%는 기본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4대보험이랑 직원들 뭐 주유수당, 유아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 이렇게 또 소형 점포라고 인건비가 많이 안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연중 무휴로 계속 2교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7% 정도 인건비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오토매장 기준이고요. 사장님이 직접 일을 안 한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임대료가 470일 때 230만 원, 280만 원, 340만 원의 수익인데, 이게 뭐 500이라고 가정하면 뭐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이거 원금 회수를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순이익이요 5%밖에 안 돼요. 5%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 순이익이 너무 낮아서 좀 조정할게요. 38%, 25%로 많이 양보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14%잖아요. 그럼 제가 이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 아이템을 하나 더 창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소한 20%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이 순이익이 20% 이상 넘으려면, 임대료가 만약에 이거 반절인 곳에 들어가면 20%가 훌쩍 넘죠. 근데 임대료가 500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엄청 많이 팔아야 돼요. 매출을 얼마까지 팔까? 150에서 200만 원까지 팔아야지 그나마 1120만 원 이 정도 되고요. 뭐 210만 원 팔면은 12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 자체가 교촌이나 SPC처럼 이렇게 메이저급 브랜드들은 순이익이 얼마냐면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인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 굵직굵직한 브랜드를 할까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은데.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요.
아니요. 안전하고 황금성이 좋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 브랜드가 영원히 셀프라이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거기는 상권을 보호받으면서 상권을 내가 지키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양도양수하면 양도양수가 잘 됩니다. 왜? 누가 들어와도 그 상권을 내가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10%를 보고 하는 거죠. 서베이나 이런 브랜드들. 그냥 프랜차이즈계의 그냥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브랜드 파워로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또 원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뭐 500개가 되더라도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강아지는 15년, 사람은 100년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 브랜드는 5년 만에 폐점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금 회수를 빨리 하고 남은 기간 돈을 벌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20%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게 20% 이상 25%가 되는 순간요. 사람들은 A라는 버거집을 하고 B라는 치킨집을 안 합니다. A라는 버거집을 하고 A라는 버거집을 또 하고 A라는 버거집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한데 매출은 많이 파는데 나가는 고정비가 크고 지출이 크고 재료비가 많아가지고 내가 20%도 안 되는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 딱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는 보면 이 정도 수익을 벌어서요. 제가 볼 때는 이건 45% 배달까지 겸하면 무조건 이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도 4대 보험이랑 각종 뭐 비용, 주유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27% 오토 매장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310만 원 남겨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평당 인테리어가 보니까 평당 인테리어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 평수가 25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테리어는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간판 사인물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정도 넉넉히 잡은 겁니다. 주방 기기 기물이 한 3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의탁자 포함해서 3천이라고 할게요. 초도 물품은 한 300만 원, 그리고 혹시나 철거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약 300만 원. 냉난방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이나 이와 같은 또 별도 항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잡아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보증금 뭐 5천만 원, 권리금이 있으면 또 권리금 들죠. 그러면은 보증금이 5천이면 1억 6천에 권리금 4천 받잖아요. 그럼 2억짜리 창업이에요. 2억 창업해서 목돈 내가 2억 만들어서 푼돈을 200씩 줍는다고 생각해봐요. 계약 기간 24개월이에요. 언제 원금 회수예요? 이 돈 있잖아요. 이거 생활비로 쓰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 거지? 약간 현타 온다고요. 250, 3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한 팔려면 180, 190, 200 180, 190, 200을 했는데도 500 정도밖에 못 가는 구조는 1년이면 6천, 2년을 해야 1억 2천인데요. 이거 언제 원금을 회수하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월세가 이렇게 500만 원씩 하면 내가 누구를 살찌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를 살찌우는 거죠. 이게 좀 빠진 자리에 들어가서 임대료가 좀 낮은데 임대료가 보통 한 5%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매출을 늘려서 임대료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게 경쟁이 치열해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의 또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이 고정비가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이 임대료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500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비싸구나, 장사를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500 생각보다 저렴하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상 수익 분석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은 내가 정해진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아이템을 넣어서 그 성과를 봐야 되는데,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이 브랜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평균 매장 매출을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 손익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쟁점들은 얼만큼 있는지, 메이저 브랜드가 얼만큼 많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해지 관련한 내용들,
이유들, 왜 계약이 해지됐는지, 그러면 장사했던 장소가 월세는 어느 정도에서 장사를 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고 그 지역은 어느 곳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따져보시고 그와 같은 상권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